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해지 고객 정보를 계속 보유하면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KT는 1,700만 명, SK텔레콤은 1,488만 명, LG유플러스는 729만 명의 해지 고객 정보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들은 해지 고객의 이메일뿐 아니라 주소, 신분증, 위치정보, 사용자 언어정보, 쿠키까지 보관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통신 3사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곧 대한민국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통신사들은 해지한 또는 탈퇴한 고객 정보까지 장기간 보관하는 걸까요? 데이터가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왜 기업 비즈니스에 중요한지,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부를 창출하는지 아주 쉽게 풀어쓴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가입니다. 저자는 GDP라는 개념부터 소개합니다. 흔히 경제력 지표로 이용되는 국내 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가 아니라 가운데 글자가 데이터입니다. Gross Data Product, 데이터 국내 총생산이라는 뜻입니다. 세계 데이터 생산 1위는 압도적으로 미국입니다. 중국, 유럽연합, 일본, 영국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과 유럽은 경제력과 데이터 생산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페이스북, 인스타, 테슬라, 그리고 알파벳을 보유한 미국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사실상 전 세계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데이터는 기업의 가치까지 결정합니다. 페이스북은 2011년 자산 가치가 63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12년 나스닥에 상장할 때는 1,040억 달러로 무려 16배 이상 고평가를 받습니다. 페이스북의 핵심인 데이터가 높은 가치를 이끌어낸 겁니다. 오늘날의 경제적 가치는 화폐보다 오히려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데이터는 실생활에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가격 비교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했다면 요즘은 소비자 리뷰나 벌점을 통해서 구매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들이 올린 방문 후기 역시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동시에 자영업자들은 별점의 노예로 전락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의 개인정보 또는 온라인 활동이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타고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소비자 취향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광고 같은 다른 돈벌이 수단에 활용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데이터 주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데이터에도 국적과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데이터를 해외로 가져가려면 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은 소비자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를 대가로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개인의 데이터를 사용료로 받는 셈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버튼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기반 사업을 펼치는 플랫폼 기업들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가 아는 플랫폼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인데 가치는 천문학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트위터, 우버, 리프트, 스냅은 모두 적자입니다. 당근이나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도 3년 전까지는 막대한 적자를 내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기업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가치는 3조 원, 배달의 민족은 15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LG전자 시가총액이 15조 원에서 17조 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플랫폼 기업들은 돈 대신 데이터를 벌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플랫폼 기업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까? 유튜브는 아침 출근길과 저녁 퇴근길에 각각 다른 영상을 추천합니다. 아마존도 시간과 요일에 따라 같은 사람에게 다른 상품을 추천합니다. 월요일은 사무용품을, 금요일에는 레저용품을 추천하는 식입니다.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배송을 앞세운 쿠팡과 검색의 최강자인 네이버 쇼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쿠팡은 아마존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최대한 빠른 로켓 배송을 위해서 전국에 물류센터를 구축합니다. 그동안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상품을 선호하는지 미리 예측합니다. 소비자가 주문하지 않아도 잘 팔리는 상품은 창고에 미리 적재를 해둡니다. 반면 네이버 쇼핑 운영 방식은 알리바바와 유사합니다. 알리바바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장터일 뿐 직접 배송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이버는 쿠팡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검색입니다. 2021년 네이버 검색량 중 약 40%가 쇼핑 관련 단어였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물류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대신 데이터를 입점업체와 공유합니다. 인기 검색어 순위와 신용카드 사용액 통계를 제공해서 입점업체들이 트렌드를 읽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택배회사와 입점업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네이버가 제공하는 도착 보장입니다. 도착 보장 서비스는 로켓 배송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유 없는 지연 배달은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데이터로 흥했지만 데이터로 망한 기업도 있습니다. 영국의 유통기업 테스코가 대표적입니다. 과거 한국에도 테스코가 진출했던 적이 있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테스코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상품이 있다는 것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챕니다. 예를 들어 옷은 가격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구매 시기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스코는 이런 민감도 상품을 위주로 가격 인하 정책을 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월마트, 까르푸와 함께 세계 3대 유통기업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덩치가 커진 테스코는 점점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소비자 행동 패턴 분석이 중요해졌는데 테스코는 여전히 가격 분석에만 매진합니다. 결국 테스코의 잘못된 데이터 집착은 경영난으로 이어져 최종에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것인가 하는 역량, 즉 데이터 거버넌스가 왜 중요한지 테스코는 보여줍니다. 현재 국내 온라인 시장은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중소 쇼핑 플랫폼은 적자에 문을 닫기도 합니다. 생존하려면 다른 기업 고객을 빼앗아 오는 출혈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과연 쿠팡과 네이버 쇼핑 중 누가 미래에 살아남을지도 관심사입니다. 그 해법은 아마 데이터에 있을 겁니다. 현재 세계는 데이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가장 앞줄에 선 나라가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은 사실 데이터 자유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을 때에도 전자상거래 챕터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할 정도입니다. 사실 세계 대부분의 데이터를 미국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쟁자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14억 인구로 만든 데이터는 사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일찌감치 자국 정보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은 틱톡, 위챗, 하웨이, 텐센트 같은 중국 IT 기업을 미국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합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과 반도체 동맹, 이른바 칩4를 결성한 이유도 중국의 데이터 산업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미국이 데이터 산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국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력이 비슷했는데 지금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만 달러로 4만 달러인 유럽을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가른 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미국은 플랫폼 경제를 주도하면서 성장한 반면 유럽의 유명 플랫폼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현재 유럽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자국에 유리한 데이터 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가 데이터 강국이 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 데이터 주권과 패권 경쟁, 인공지능 시대의 과제, 데이터가 바꾸는 성공의 법칙, 데이터 산업 규제 방향도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동통신사들이
해지한 고객 정보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는지도 이 책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의 상자 피처였습니다.